여기저기 뜨거운 눈빛을 주고받는 커플들 사이로 한 중년의 여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모두가 그녀의 노래에 취해 있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아야, 조금만 기다려. 왜 이렇게 기다려? 엄마 친구야.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불러달라고요, 빨리. 아니, 엄마 안 불러도 돼? 조금만 기다리라고. 뭘 기다리라고요 지금? 엄마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엄마 미쳤어? 이게 뭐야, 사람 많은데. 쪽팔리니까 얼른 가라고. 엄마 우리 생각 안 해? 너희가 중요해 지금? 아 나 지금 알았으니까 가자고. 미안해. 왜 이래? 이들은 엄마를 찾아온 남매 희진과 원섭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황급히 자리를 뜨고 마는데요. 너나 집에 가라고. 3주 전 갑자기 집을 나간 엄마. 그리고 마주한 엄마의 본격적인 늦바람. 과연 희진 씨 가족은 엄마의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가출한 엄마의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건 딸 희진 씨였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발견한 동영상 하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동영상 속에선 한 중년 여인이 열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잘 안 보여가지고 계속 보다 유심히 봤거든요? 그게 우리 엄마였던 거죠. 아, 진짜 어이가 없어. 희진 씨는 엄마의 가출로 정신적인 충격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집안. 서울에서 공부 중인 희진 씨는 엄마가 집을 비운 3주 동안 서울과 본가를 오가며 집안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왜 가출을 한 것일까요? 희진 씨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제작진은 엄마 영순 씨를 만나기 위해 카페를 찾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영순 씨가 카페를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이브 카페 사장이었는데요. 우리는 우선 영순 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심야 영화 상영관.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두 사람은 이번엔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한밤의 데이트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3시간 동안 심야 데이트를 마치고 도착한 곳은 카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원룸 앞. 이곳이 엄마 영순 씨의 새 보금자리인가 봅니다. 다음 날 희진 씨는 역시 집안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부쩍 표정이 어두워진 희진 씨. 아, 저 지금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스터디다, 취업 준비다, 토익 학원에다 공부하느라 정신없는데 저 혼자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거냐고요. 엄마 때문에 이게 진짜 살림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퇴직한 아빠를 혼자 둘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온 본가행. 그러나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더는 미룰 수가 없어 오늘은 꼭 아빠에게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엇이지? 바로 그때 기다리던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래, 혜진아. 아빠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지금까지 식사도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사와 평온한 삶을 꿈꿨던 아빠 주원 씨. 그러나 평온한 삶은 엄마의 가출로 금세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괜히 실종 신고 내고 그래봐야 그 여자가 버릇만 안 좋아진다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가? 나와가지고 고생을 실컷 해봐야지 그 남편 고마운지도 안다고.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가출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야? 기다려봐요, 그 여자. 자기 발로 들어올 테니까. 저녁 식사가 차려지고 식사하세요. 야, 국은 없냐? 오늘 낮에 다 먹었어요.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국도 못 끓이니? 야, 아버지 국 없으면 밥 먹는 거 몰라? 그냥 오늘만 좀 드세요. 오늘 반찬이 맨날 똑같은 거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자, 밥 먹어. 아빠에게 할 말이 있던 희진 씨는 오히려 아빠의 화를 돋우고 말았습니다. 예. 신문을 갖고 와라. 평소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빠. 희진 씨는 그런 아빠의 비위 맞추기에 점점 지쳐갔는데요. 야, 혜진아. 아빠 내복 빨았냐? 네. 내복 좀 갖고 와. 진짜.
아, 이런 건 좀 한꺼번에 시키세요. 집에 계시면 아빠가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버릇 좀 봐 이거. 서울 가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살림이나 하고 있고 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게 내 잘못이냐? 집 나간 니네 엄마 잘못이지? 그럼 좀 있을 때 잘하시던가. 희진 씨는 끝내 폭발하고 맙니다. 잘못한 건 엄마인데 벌은 희진 씨가 대신 받는 것만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진 씨는 아빠를 위해 국 끓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빠가 국 없다고 식사 안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맨날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자취하는 데서는 그냥 대충 먹거든요. 밥은 잘 된 것 같아요. 조금 질기는 한데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뭘 넣는 건가? 살림도 익숙하지 않고 요리도 서툴지만 희진 씨는 최선을 다해 봅니다. 제 입맛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빠 좋아하실지 모르겠어.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희진 씨 고모였습니다. 어머 웬일이에요? 야, 얘들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뭐야 왜요? 엄마 소식 들었다며. 누가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겠니? 네 오빠한테 들었지. 아 오빠 진짜. 평소 시시콜콜 집안일에 간섭하던 고모가 결국 엄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의 성격을 아는 희진 씨는 그 사실이 아빠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고모를 말려보지만 이미 고모는 속사포처럼 아빠에게 엄마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팔자가 좋으니까 이제 나가서 못하는 짓이 없어 진짜. 어머 응? 누가? 누긴 누겠어. 어? 언니 사고 친 소식 못 들었어? 사고를 쳐? 무슨 사고를 쳐?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한대요. 라이브 카페. 누가 노래를 불러? 어머 우리 그만하시라고요. 얘가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러? 노래 부를 사람이야? 나도 못 믿겠어 오빠 나도. 그렇게 순하고 순한 언니가 그런 데서 노래를 한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집 나간 것도 못 믿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제 눈으로 직접 보려고 찾아간 거죠. 3주 만에 들은 아내의 소식. 일단 아내를 만나러 찾아가긴 하지만 남편 주원 씨의 심정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정말 이곳에 아내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아내가 있다는 카페에 도착한 두 사람. 아 손님 영업 전인데요. 저 여자 남편이야. 제가 불러드릴게요. 좀 여기 뭘 불러 이 사람아? 당신 누구 하는 거야 지금? 애들이 얘기했어? 뜻밖의 아내의 모습에 주원 씨는 결국 언성을 높이고 맙니다. 왜 이래 정말?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진정하게 생겼냐고요. 고모는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왜 남의 짓들이 껴서 그래? 언니 남의 짓은 아니거든요. 우리 오빠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저러지 말고 빨리 나와. 생각하니까 얼른 가란 말이야. 나 여기서 나가자 말든. 이 여자 바람나. 어떻게 바람나.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친구한테. 바람난 거야? 아유 그 머리에서 생각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결국 영순 씨는 남편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이 사람이. 아니 집 나간 것도 내가 지금 못 믿겠는데 그런 곳에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런 이상한 의상을 입고 늦바람이 무섭다 하더니 진짜 이 사람이 바람이 난 건지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이 사람하고 또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지. 며칠 후 엄마 영순 씨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번번이 가족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영순 씨를 직접 만나 설득해 보았는데요. 긴 설득 끝에 드디어 영순 씨가 취재에 응해 주었습니다. 영순 씨는 따뜻한 가족의 품을 떠나 이렇게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하루 세끼 밥 차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하루에 3끼가 아니라 막 5끼, 6끼도 차리고 그랬어요. 남편 따로 먹고 애들도 따로 먹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 혼자 있으니까 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요 진짜. 그런데 3주 동안 집안을 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저희 그 친정 조카가 살던 집이거든요. 지금 잠깐 어학연수 갔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살겠다 그러고 방 빼겠다 그러는 거를 제가 잠깐 말렸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3주 만에 라이브 카페 가수가 된 영순 씨.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영순 씨는 자신의 꿈을 이룬 걸까요? 옛날에는 되게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지 사실 그렇게 잘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친구가 이해를 해주고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옷을 입고 노래를 했어요. 그 라이브 카페 사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도훈이요. 걔는 저하고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그냥 친구죠. 국민학교 때 되게 저희가 친했었거든요. 마음이 심란하면 청소를 한다는 영순 씨는 지금 급작스런 가족들의 등장에 복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영순 씨는 왜 갑자기 집을 나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며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요? 가족들은 제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찾아온 것도 뭐 제가 걱정돼서 뭐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찾아온 걸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뭐 무슨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제가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인 거지. 뭐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뭐 이렇게 정말 통하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러는 가족들하고 30년을 영순 씨는 여느 가정주부와 같이 결혼 생활 30년 동안 가사 일을 하며 살뜰히 가족을 보살펴왔다고 합니다. 남들의 눈엔 평탄한 삶이었었지만 영순 씨는 외로움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동창회 있는데 잠깐 나갔다 와도 돼? 동창회는 무슨... 이 여자가 집에 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나갈 궁리하고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나갔던 친구가 온다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보려고. 친구가 밥 먹여주냐? 돈 벌어다 줘? 그 나가봤자 옆에 애들 맨 똑같은 소리는 하는 거고 그런 데 가갖고 남자 동창들하고 문제 생기고 그러는 거야. 동창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영순 씨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고 무시하던 남편.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뭐 무시하고 이러는 거는 그나마 제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그러면은 진짜 애들 앞에서 그러면 제가 막 면박 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서 그런 건지 애들도 정말 가면 갈수록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저를 무시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엄마! 엄마 빨리 와봐. 왜? 엄마가 내 책상 또 건드렸어? 하도 지저분해서 정리 좀 했어. 내 물건 손대지 말라니까. 여기 요만한 봉투 못 봤어? 요만한 거? 봉투? 못 봤는데?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왜 버려? 그럼 뭐 그게 뭐 발이라도 달려서 도망갔겠어? 엄마가 찾아줄게. 그냥 지저분해도 냅둬. 내가 그냥 치울 거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영순 씨는 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순 씨의 생일날 아침. 엄마, 나 미역국 싫어하는 거 몰라? 시진이 미역국 싫어하는 거 나도 아는데. 당신 엄마가 돼가지고 몰라? 미안해. 오늘만 조금만 먹고 가. 응? 내 생일날에도 미역국 안 먹는데 뭔 난데없이 미역국이야. 희진아, 조금만 먹고 가라. 학교 가다 김밥 사 먹을게. 1년에 단 한 번뿐인 생일. 하지만 미역국을 끓여놔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선물 받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선물? 선물은 무슨? 너 쓰기도 빠듯할 텐데.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 뭐 화장품? 뭐 옷? 이런 거? 요즘 그런 게 얼마나 비싼데. 엄마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어. 엄마 왜 오버해. 해미어머니 드릴 거야. 엄마랑 나이대도 비슷하시고. 그래도 연말인데 점수 좀 따봐야지. 혜미 엄마? 빨리 말해봐. 뭐. 글쎄.
아 진짜 엄마 그 도움이 안 돼. 진짜. 여보, 물 한 잔 갖다 줘. 아까 먹은 미역국이 짰나 봐. 계속 물이 먹히네. 그랬어요? 신경 좀 써 좀. 아, 밥 먹는데 과일 좀 내와봐. 야, 앉아. 하지 마. 아이, 반찬 먹은 게 짜가지고 입가심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기는 옆에 내가 아주 그냥 꼭 토를 달아요, 토를. 에이, 메이저를 잘하기로 하나, 응? 재산을 불리기로 하나. 맨 허구한 그냥 집구석에서 죽상이나 쓰고 있고. 아유, 내 팔. 생일을 알아주는 가족 하나 없는 엄마라는 자리. 영순 씨는 결혼 생활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갔던 상처들을 치료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지 애들이나 남편이나 다 지들만 바쁘고 지들 생활하는 것만 있지 제가 뭐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어디가 아프고 이래도 눈치도 못 채고. 며칠이 흐른 뒤 이번엔 아들 원섭 씨가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잠깐만 집에 좀 들어와 주면 안 돼? 왜? 혜미 인사드리러 오니까 엄마 아빠 다 있어야지.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한 원섭 씨는 엄마의 가출을 여자친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잠시 집에 들러주기를 부탁하러 온 건데요. 주말이야, 알았지? 엄마 오는 줄 생각해보겠다는 엄마에게 꼭 와야 한다며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한 후 원섭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들의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영순 씨는 고민에 빠져듭니다. 아들과 약속한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순 씨가 가방을 싸고 있었는데요. 집에 들어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가야죠.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뭐 주말에만 잠깐 갔다 올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서는 영순 씨. 그러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영순 씨는 가출 이후 처음으로 집에 들어서는데요. 3주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기분이 조금 좀 이상하네요. 근데 뭐 아들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냥 잠깐만 갔다가 볼 거니까요. 뭐. 집에서 키우는 개가 영순 씨를 먼저 반깁니다. 엄마! 어떻게 알고 나왔어? 엄마 기다리고 있었지.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 가방 뒤에. 웬일이야? 빨리 들어 엄마. 아빠, 엄마 오셨어요. 아, 진짜. 엄마, 나 혜미 좀. 3주 만에 찾은 집은 엄마 손이 절실히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안꼴이 이게 뭐야? 아, 나 진짜 치운다고 치웠는데. 청소기는 안 밀었어? 아이, 나 진짜 열심히 치운 거야, 엄마. 아니, 너는 집에 와서 청소 좀 하고 그러지. 집안꼴이 이게 뭐야? 엄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내가 돌아왔지만 남편은 눈길 한번 주질 않습니다. 아유, 설거지 이거 싸는 거 봐. 그래서 뭘 먼저? 야, 나 청소를 먼저 해야겠다. 응? 청소기 언제 돌렸어? 희진아, 이거 빨래. 이거 세탁기에 좀 갖다 놓고. 네. 영순 씨는 이내 팔을 걷어붙이고 본인이 만든 3주의 공백을 열심히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을 즈음 드디어 예비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혜미 왔어요. 혜미야, 어서 와라. 아, 언니 아, 환영해요. 춥지? 아, 괜찮아요. 아들의 결혼 계획 때문에 다시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간 영순 씨. 과일 좀 내봐. 아, 엄마 앉아있어. 내가 할게.
희진 씨 왜 저래요? 희진 씨는 엄마가 돌아와서 마냥 신이 납니다. 어머니 오셔서 어떠세요? 완전 좋죠. 제가 엄마 성격을 아는데 엄마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제 엄마가 오셨으니 집안일에서 벗어나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과 달리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일을 덜어주는데요. 올케 언니, 제가 이번만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언니가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제가 다 할게요. 야 꾸준히 네가 해야지. 아, 나 이런 거 못하는 거 봐봐, 오빠. 오늘 처음 집에 오신 거니까. 인심. 너 무슨 사활을 세월호 깎냐? 아빠가 하실래요? 아 얘 실발 글렀어. 그래도 연습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꼈지? 영순 씨의 가출로 가족들은 많은 걸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빠 먼저. 엄마의 부재가 주었던 위태로움. 영순 씨는 지금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의 섭섭함도 모두 내려놓고 영순 씨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고 이젠 아이들이 떠날 시간입니다. 희진 씨도 오빠 차를 타고 함께 서울로 돌아가려는데요. 도와준 적이나 있어? 야. 아, 진짜. 엄마 추운데 들어가요. 그래. 너 밥 꼭 잘 챙겨 먹어. 빨리 들어가. 알았어. 취업 준비 잘하고. 저녁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와요. 네, 아빠 갈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두 떠나자 이제 두 부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뭐 하도 그냥 정신없이 하루가 가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보니까 좋기는 하네요. 이제 애들은 엄마 대접을 좀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은 괜찮은데 남편은 모르겠어요. 좀 서먹서먹하고 뭐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흐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인데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주일 떨어졌던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너무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이건 뭐 내 여자가 아닌 것 같고 생소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불편한 건 아닌데 예전처럼 그대로 대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영순 씨. 그런데 이부자리를 가지고 거실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거실에 잠자리를 펼 생각인가 봅니다. 여기서 주무시려고요? 네. 여기서 자려고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같이 자기는 좀 그렇잖아요. 좀 서먹서먹하고. 여기가 편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이것저것 일이 많아 바빠 보이는 영순 씨. 우선 쌓여있던 개 배설물부터 치우는데요. 아니 날이 추워졌으면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놔야지. 다 얼어 죽었잖아 이게.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영순 씨를 본 채 만 채 주원 씨는 골프 연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바로 시누이 미경 씨가 영순 씨가 집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건데요. 그다지 달갑지 않은 방문입니다. 밥을 먹었어요? 언니 얼굴 진짜 좋아 보이네요. 밖에 봐도 좋긴 좋은가 보다. 가족들이 살살 기니까 언니가 꼭 뭐라도 된 것 같아요? 고모는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요? 저렇게 심심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구만. 당신은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 그래 없어! 아니, 멀쩡한 가정주부가 집 나와가지고 3주나 있다 왔는데 잘못한 게 없어? 사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기나 해? 생각해본 적이나 있어? 그 관심이나 있어? 생각해본 적도 없지? 아유 내가 괜히 들어왔어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나 나갈래! 나갈 거야! 내가 이번에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와. 차라리 그냥 이혼을 해! 언니 나가시더니 아주 용감해지셨네.
네, 용감해졌어요. 아주 이혼 얘기를 아주 함부로 막 꺼내시네. 아니 지금 이혼이라고 진짜? 했어? 말 잘했어. 이혼해. 깔끔하게 갈라서고 나가. 하자고 이혼해. 어떤 남자랑 사실 뭐가 그렇게 잘났어? 지금이나 그렇게 큰 소리 치지. 고모도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누가 어떻게 알아? 언니 없다는 거 악담해요 지금.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영순 씨는 결국 이혼 얘기까지 꺼내며 다시 집을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진짜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네, 할 거예요. 이혼하죠 뭐. 내가 못할 것도 없지. 지금도 보셨죠? 응? 남편이랑 신우이하고 아주 지들만 잘났지. 지들만 알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아니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면은 왜 그런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끝까지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만 갑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것도 그래요. 남편은 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남편 그렇게 차 타고 나가고 나면 저는 어디 장 보러 가려고 그래도 진짜 되게 멀거든요. 집에서 할 일도 되게 많고 아파트에 살면 뭐 편하지만 이런 전원주택에 살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그런 일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고 했는데 남편은 마치 저를 위해서 무슨 여기에 이사를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힘들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다시 나간 이후 괴로워 보이는 주원 씨. 아무리 마셔도 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원 씨의 괴로운 방황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주원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딜 가려는 걸까요? 주원 씨가 찾은 곳은 바로 아내가 일하는 카페였습니다. 막상 찾아오긴 했지만 30분째 카페 앞에서 서성이고만 있는데요. 들어가고 여기 서 계세요? 이 사람이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건지 또 들어가면 또 이혼하자고 하면 또 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드디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카페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람 어디 갔어? 저희 가게 안 나온 지 며칠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실력 제가 안다고 해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 사람아, 애초에 가정주부를 이 무대에 세운 것 자체가 문제야.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손님들도 계시니까 저쪽 가서 조용히 얘기해. 당신 영업은 중요하고 그래 우리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뭐야? 제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저쪽 가서 조용히 얘기하시죠. 잠시 망설이다 어렵게 말을 꺼낸 도훈 씨. 그가 해준 말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비라고 30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사셨던 분이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셨습니까? 주원 씨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하든 암이라는 말만 계속 귓가에 맴도는데요. 한참 동안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남편.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고 그 사람도 아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왜 몰랐는지 내가 한 번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생각하니까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시각 영순 씨는 집에서 조용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자신의 병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말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희진아, 내일 뭐해? 내일? 나 내일 서울 가야지. 내일 바빠. 왜? 아니 내일 엄마 병원 가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나 해서. 어디가 안 좋은데? 그냥 뭐 여기저기. 엄마, 그거 운동 안 해서 그래. 맨날 누워있으니까 그렇지. 운동을 해, 운동. 어떡해. 엄마, 나가봐.
이제 와요? 아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야, 몸이 좀 안 좋아. 한날 몸이 안 좋다지? 언제 좋은 적 있었어? 여보, 진짜로 몸이 안 좋아. 아 몸이 안 좋으면 약을 사다 먹든가. 아 병원에 갈 것이지. 아내한테 뭐라 그래? 3개월 전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영순 씨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며 영순 씨의 입을 막아버린 건데요. 결국 영순 씨는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입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 것 같고 전 절제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절제 수술이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유방암이라는 말에 영순 씨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병에 여자로서 견뎌낼 수 없는 상실감까지 영순 씨는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홀로 이겨내기엔 너무 벅찬 고통이었습니다. 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아, 어디 가요? 오늘 동창 이거 몰라? 나 할 말 있는데. 안 돼 나 지금 바빠. 이제 빨리 가야 돼. 잠깐이면 돼. 오늘 나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라도 알려야겠다며 전화를 걸어보지만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대답 없는 아들의 전화기. 마지막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희진아, 엄마야.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날 저녁 영순 씨는 2번의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애들도 너무 야속했고 남편도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근데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TV나 이런 데서 유방암에 대해서 듣고 이랬을 때는 그게 사실 이렇게 뭐 큰 병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죽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거 모를 거예요. 여자로서 그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일인 건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러면서 살았는지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런 게. 조용하던 영순 씨의 원룸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뭐야?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 아유, 왜 그래? 아유, 들어와 일단. 들어와. 왜 울고 그래? 영순 씨의 비밀을 알게 된 가족들이 그 길로 영순 씨를 찾아온 겁니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희진 씨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데요. 병원은 어떻게 됐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술 날짜 잡을 거야. 수술하면 괜찮대. 아니, 뭐 이렇게 큰일 났다고 울고 그래? 아이고, 나 진짜. 잘할게, 엄마. 내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엄마 무시도 안 할게. 아유, 됐어. 너무 늦게 알아버린 죄책감과 솔직할 수 없었던 미안함에 한동안 네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는 끝까지 제 옆에 엄마로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엄마도 아프고 힘들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같은 여자로서 엄마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엄마를 생각해봐 줬어야 되는데 너무 엄마를 무시하지 않았나. 엄마가 지금 나간 이유가 제가 엄마 등 떠민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되고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좀 뭐 물론 아버지나 저나 동생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잘해서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요. 노력 많이 하기로 했어요, 가족끼리. 사실 제가 퇴직하고 와이프하고 오붓하게 살아보려고 그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건데 제가
그냥 저 즐기고 놀러만 다녔지 부인한테는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요. 뭐 사실 와이프밖에 없잖아요. 저 생각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 생각하고 위해주면서 뭐 이제부터라도 저희 와이프 이름이 영순이거든요. 1순위보다 더 순위가 높은 영순위로 두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수술이 있기 3일 전 영순 씨는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대를 응원하는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그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지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쉽게 알 길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었던 마음이 있다면 지금 표현하고 지금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